안녕하세요. 한국경제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금일 이 시간에는 매집 차트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세력 스토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강의들을 총 10강의 강의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이 매집이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매집이 나오려면 주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장기 박스권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요. 그 박스권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 번째로는 실망 매물들을 흡수하는 또 인고의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집 차트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매집 차트를 선호하고 그리고 왜 매집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내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적은 상승이 아니라 큰 규모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큰 규모의 상승이 가능하다. 뭐 최소한 50%에서 100%, 소위 말하는 텐베거도 대부분 나오는 종목들이 이 매집 차트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큰 시세의 과정들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 차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주가라는 게 그래요. 10,000원짜리 주가가 20,000원을 가면 100%의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런데 10,000원 하던 주가가 첫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정, 두 번째, 세 번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5,000원권에서 수렴을 하면서 기존에 10,000원에 산 사람들은 5,000원에 참다 물량을 던지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이후에 트리거가 발생이 됐을 때 주가가 20,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4배에 올라가는 400%의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 첫 번째 과정들이 없었다면 사실 100%에 그치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매집 차트에서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열어놓고 한번 보시면 뭔가 좋아 보이는 차트는 대부분 상승하는 차트일 거고요. 끊임없이 하락을 하는 차트는 눈길이 잘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집의 출발점은 주가 하락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장기 박스, 실망 매물 흡수라는 정말 사람의 진을, 투자자의 진을 빼는 그러한 과정을 잘 만들어내야 어떤 트리거를 만날 때 큰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매집이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매집이란 특정 주체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주식을 꾸준히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행위인 거죠. 매수를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는 행위인 건데 여기서 이제 특정 주체 그리고 특정 기간, 특정 주식 이러한 키워드에 맞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특정 주체라면 총 3가지 주체가 있죠.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위 매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특정 단가에 어떤 특정 주식을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도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투자 주체마다 조금씩의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들의 매집은 대부분 개별주에서 나타나요. 개별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은 소위 말하는 실적 우량, 업종 대표주에서 나타납니다. 이 매집이라는 행위가 벌어지는 그
주식 자체가 성격을 판이하게 좀 성격이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개별주는 이제 모멘텀 주식으로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 성격의 움직임을 띠는 주식들은 대부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집보다는 개인의 매집이 강하게 발휘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매집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위아래로 높은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특정 가격대에서 이제 어떤 트리거가 만났을 때 강한 시세 분출을 보이게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특정 추세를 타면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매집이란 과정을 거치고 주가 상승이 도모가 될 때 보면 특정 패턴 내에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 시세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시세가 나오는 케이스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자, 매집을 제가 정의를 드릴 때 특정 주체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으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정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매집은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 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장기 박스를 유도하면서 거기에서 실망 매물들을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가 짧게 지나갈 때가 있고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질 때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정말 짧게는 한 달짜리 매집도 있고요. 한 3달짜리 정도? 이 정도 매집 과정들이 펼쳐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때는 보통 단기 매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띠는 형태의 주식들이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입니다. 무슨 테마 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이슈가 붙었을 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보면 매집 과정이 짧게 급하게 이루어진 거죠. 중장기 매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긴 매집들인데 일반적으로는 6달은 넘어갑니다. 보통은 1년 정도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길게 매집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2년, 3년짜리 장기 매집도 그런 패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 매집 패턴들은 일단 시세가 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2년,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빠지고 박스를 치고 계속 윗꼬리를 달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진이 빠지지만 그 진이 빠진 만큼 시세를 줄 때는 가장 폭발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장기 매집은 대부분 6달에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 테마주 성격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기 매집은 아무래도 이제 매집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빠르게 시세를 주고 빠르게 되돌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장기 매집은 하지만 시세를 주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돼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 시세를 줬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시세를 주고 또 쉬었다가 또 시세를 주면서 이 밑에 매집이 완료된 시점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내가 좋은 패턴들을 발견을 해서 중장기 매집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대부분 이 첫바닥에서 이익 실현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을 또 올라가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온전하게 다 먹기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입니다. 이걸 다 먹을 수만 있다면 소위 말하는 텐베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최근 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나는 종목만 해도 최근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거의 텐베거가 나온 것 같아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텐베거까지 주가 상승이 좀 있었는데, 이 종목을 제가 발견했던 거는 2020년 초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는 2,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아마 2만 원이 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세가 터진 구간은 최근 2-3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많이 올라봐야 한 5,000원까지 올라갔었나요? 굉장히 긴 박스를 2년 이상, 2년 6개월 정도 이 매집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특정 주식인데요. 우리가 그 특정 주식이라는 건, 즉 매집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주식들의 특징을 제가 좀 서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 매집이라는 행위 자체는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짧든 길든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가 반복이 되면서 어떤 평균 단가를 맞추는 행위,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행위인데, 어떤 기간을 가지고 주식을 사모으려면 내가 이제 매집을 하는 입장이라면 영속성이 있어야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고잉 컨선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을 매집을 합니다. 이 영속성이 있는 주식은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도 있지만, 뭐 하나 또 추가를 하자면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는 절대 매집이 들어가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물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 우리가 100% 가려낼 수는 없겠지만, 대강의 상태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대강의 재무제표만 내가 볼 줄 알아도, 거기에 어떤 CEO의 전반적인 성향까지만 파악을 해도, 이 회사는 고잉 컨선 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망하지는 않는 회사구나, 즉 영속성이 있는 회사구나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이 일반적으로 매집이 자주 발생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절성을 띠는 주식. 이건 무슨 소리냐면 꼭 뭐 여름 관련주나 겨울 관련주나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기간들에 반복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 무슨 소리냐면, 특정 기간이 됐을 때 우리가 매집이란 행위가 벌어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중간에 하나의 신호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트리거라고 부르는데, 계절성을 띠는 주식은 트리거가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매집을 해놓고 다가 아니라, 매집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가의 상승인데, 이 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가시성 있게,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려면 트리거가 있어야 되고, 트리거가 나타나기 쉬운 주식들은 대부분 계절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역시나 이 트리거가 나오려면 특정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어야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다 보면 어떤 이슈 때문에 그 주식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뭐 특징주라는 형태로 아마 HTS에 많이 뜰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상당수는 보면, 물론 갑자기 움직이는 주식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 모멘텀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주가 하락과 장기 박스와 어떤 실망 매물 흡수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매집이 되고, 모멘텀을 시장에 노출을 시키면서 특징주라는 형태로 우리는 그 주식들을 보게 되는 거고, 시세는 그때 이미 날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행위인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첫 번째 영속성이 있는 주식과도 매칭이 되는데,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난다. 당연히 영속성이 있겠죠. 당연히 그 회사의 사업 영역은 고잉 컨선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일 거고요. 재무 상태도 계속 늘어나는 실적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주식을 굳이 한 번 더 언급을 한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주식들을 매집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이제 매집 차트를,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매집 차트들을, 좀 진행형 차트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올 건데,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 차트의 어떤 탄생이라는 개념에서 매집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과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런 게 매집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예전 차트 때 2019년 사례고요. 2019년 PSI라는 뭐 지금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게 2019년에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을 때 실제로 매매를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 선, 요게 241선입니다. 241선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41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저 앞전 차트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왜 저 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을까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였으니까 이 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가 하락은 이루어진 거예요. 장기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고 지금 이게 대략 1년치 시계열입니다. 이 차트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1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주가는 1년 동안 특정 박스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6,000원대에서 정말 많이 빠졌을 때 4,00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이 좁은 범위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주가가 갈 것 같지만 다시 내려오고 갈 것 같지만 내려오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밑에 보시면 18년 8월 달 그리고 11월 달 그리고 이때는 이제 대량으로 거래가 터지죠. 그래 매집이라는 건 매수의 행위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이는 매집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좀 특이성을 띠는 거래량을 이 매집 차트에서는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3번 정도 그리고 이 4월달 거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잘 눈에는 안 띄지만 2019년 1월달에도 나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 이제 봤던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윗꼬리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실망 매물 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망 매물 흡수. 자, 주가가 장기적인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위에서 한 2년 전에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손실률이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다가 빠지고 회복이 되는 것 같다가 빠지고 하는 과정들이 1년, 2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치면 어떻습니까? 저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던지겠죠. 그것을 소위 말하는 매집하는 세력들은 받아먹는 거죠. 여기서도 받아먹고 여기서도 받아먹고 여기서도 받아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수준에서 저가 레벨에서 이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트리거를 만나서 시세를 폭발을 시킬 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왜? 애초에 위에 물려있던 매물들은 이 밑단에서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집 차트의 기본 원형이고 그래서 윗꼬리 매집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4월 달에 대량 거래 터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 전조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저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패턴을 보고 이 저점이 올라오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이 이후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차트가 여기죠. 이게 5월달입니다. 5월달 2019년 5월달 차트인데 다음 장 볼까요? 언젠지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점이에요. 아까 이 지점까지가 차트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시세가 어떻죠? 4,000원에서 6,000원을 왔다 갔다 1년 동안 하던 시세가 15,000원까지 바로 불과 몇 달 만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00% 상승이 나온 거죠. 3배의 상승이 나온 건데 기존에 이제 마지막 구간, 이 4월달, 5월달 구간에서 아마 저점이 올라오는 구도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이때부터는 강하게 분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예전 예입니다. 자, 2019년 사례예요. 이 역시도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를 했던 사례라서 좀 생생하게 기억이 좀 나서 이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패턴은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윗꼬리로 어떤 실망 매물을 흡수했던 케이스라면 이 케이스는 삼각수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오면서 특정 구간에 수렴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삼각수렴이라고 부르죠. 삼각수렴 형태로 지속적으로 매집이 역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 거래량이 터지고요. 이 삼각수렴의 형태를 거치면서 주가 자체도 4,500원에서 대략 한 2,000원 정도의 장기 박스를 1년 동안 그리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차트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저점도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삼각수렴의 거의 막바지까지 도달을 했네요.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났는지를 한번 보시면 삼각수렴 돌파가 되고 시세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을 볼게요. 자, 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이었는데 어떤가요? 시세가 한 3,000원 하던 게 12,000원대까지 한 400% 정도 상승이 이 종목은 딱 한 달 만에 시세가 났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시세가 난 케이스겠죠. 자, 요건 이제 그나마 이제 근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 얘입니다. 서한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이라는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트리거가 있었고, 역시 이 종목도 보면 이 매집 형태의 거래량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시세가 터지기 마지막 구간에서는 저점이 올라오는 이러한 힌트가 나오게 되고요. 주가 자체는 역시 앞에 차트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장기 하락 이후에 굉장히 긴 박스 구간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좀 단기적인 매집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시세 자체도 단기적으로 단계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아마 상승을 한두 차례 더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승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2022년 사례입니다. 이 종목도 앞서 이제 보여드린 서한기계공업과 좀 비슷한데요. 역시 이제 매집봉들이 여러 군데 눈에 띕니다. 주가 자체는 이 종목은 이제 스펙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차트상도 지속적으로 하락 과정들을 보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세가 터지기 마지막 지점에서는 하락 과정이 아니라 저점이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입니다. 그 전에 매집은 쫙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을 하죠. 단기에 대략 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50에서 한 70% 정도 바로 한 달 만에 시세를 보여주게 되죠. 자, 사실 이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본격적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사례와 그리고 앞으로의 사례까지 해서 이러한 부분은 다음 주에 어떤 매집 차트의 적용이란 제목으로 추가적인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복 청취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매집 차트를 향후에 스스로 찾아내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금일 이 시간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